마치 긴 터널 같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활동을 하고 있다. 천장도 꽤 높다. 내가 가르치고 있는 원생들도 보이고 나의 공부를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 부부도 보인다. 그들은 이곳의 관계자처럼 여겨진다. 말썽꾸러기 아이들도 보인다. 나는 아이들에게 말썽을 피운다며 나무랐으며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약간 신경이 쓰였다. 그래도 혼나야 할 것은 혼나야지라며 잘했다는 생각을 한다. 나는 수업 자료를 뽑기 위해 프린터와 연결된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기로 한다. 세 대의 컴퓨터와 세 대의 병상 침대가 있다. 그때 간호사가 프린트를 뽑기 위해 내 피를 뽑아야 한다며 다가온다. 나는 침상에 누워 팔을 내어 맡겼고 간호사는 혈관을 찾는가 싶더니 아무데나 주사 바늘을 찌른 것 같았다. 피가 맑아 보이다 못해 흐리게도 여겨진다. 간호사는 뽑은 피를 다시 내 팔에 주입하기 위해 혈관을 찾는다. 나는 뽑은 피를 다시 수혈하는 것이 맞나 싶은 의심이 들었지만 팔을 내어 맡겼다. 간호사는 이렇게 해야 눈이 맑아진다며 아무에게나 해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 마치 의사의 지시나 허락 없이 서비스를 특별히 해주듯 말이다. 조금은 의심스러웠지만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다시 일어나 그 공간을 걸어 다닌다. 기다란 테이블에는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놓여 있었고 나는 초코가 덮인 떡을 집어들어 한 입 베어 먹는다. 맛이 별로 없어 옆에 있던 남편에게 건네지만 남편은 선뜻 받지 않는다. 그때 교수님이 그 떡을 받아 한 입 베어 드신다. 나는 내가 먹다 남은 음식을 받아 드시기에 조금 겸연쩍었다. 하지만 무언가 친밀감과 받아들여진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나서 나는 다른 떡을 집어들어 한 입 먹어보았고 맛이 꽤 괜찮았다. 자연스럽게 교수님과 나는 한 손에 떡을 들고서 터널과도 같은 길을 함께 걸었고 길 끝에 다다랐다. 그곳엔 고풍스럽고 오래된 큰 문이 닫혀 있었다. 내 뒤에 서 있던 교수님이 문을 열어준다. 그리고 우리는 문 밖의 풍경을 함께 바라보았다. 우리가 있는 그 공간은 바다 위에 높게 솟아있는 바위 위였다. 우리의 눈앞에는 태평양과도 같은 큰 바다가 햇살을 받으며 반짝거리고 있었다. Wake up. 긴 터널과도 같은 공간은 동굴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굴은 죽은 자를 매장하는 곳이며 동시에 새로운 탄생의 장소이죠.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탄생의 장소로서의 동굴은 재탄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과 의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피신처, 신성혼, 근친상간 등의 상징성을 가집니다. 꿍꾸니의 동굴 내부는 꿍꾸니의 현재 상황들과 무관하지 않죠.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상황과 분석심리학 공부를 지도해주고 있는 교수님 부부, 그리고 꿍꾸니 남편이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상황들. 이러한 것들이 이 공간에서 모두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마치 삶이 축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들과 즐거운 사람들이 공간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꿈꾸니는 아이들 수업을 위해서 프린터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컴퓨터와 프린터는 인풋, 아웃풋의 짝을 이룹니다. 이것은 혈액투석도 마찬가지인데요. 피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외부 필터로 혈액을 이동시켰다가 다시 수혈받게 되는 원리인데요. 꿈은 아웃풋을 위한 조치로 정화작용을 간호사를 통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눈이 밝아진다는 말도 합니다. 아무에게나 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정화작용이라던가 간호사 인격의 등장은 치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신적 문제에서 치유는 단순한 위로와 회복이 아닙니다. 정신적 치유란 인격의 성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융은 이러한 인생 전반의 과정을 두고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치유와 성장은 극복의 문제입니다. 눈이 맑아짐은 분별력과 통찰에 대한 성찰의 능력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 터널은 개성화 과정을 암시하는 통과 의례에 앞선 준비의식이 일어나고 있는 축제이자 제2의 장소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꿈꾸니는 종종 우스갯소리로 교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교수님은 운명이고 교수님에게 우리 부부는 숙명이다 라고 말이죠. 꿈꾸니에게 운명은 극복해야 할 관문임을 암시하고 교수님에게 꿈꾸니는 필연적 그림자다 라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로 말이죠. 그런데 꿈꾸니는 간호사를 의사와 비교하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죠. 자신을 내어 맡기고 있지만 의심은 항상 꿈꾸니의 빈약한 심리적 토대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권위자로 대변되는 대상과의 관계에서 불안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꿈은 이러한 심적 상황을 보상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꿈은 기본적으로 보상 기능을 나타냅니다. 꿈이 무의식이기 때문이죠. 의식에게 무의식은 늘 보상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이 동굴 같은 터널의 관계자가 교수님과 사모님이라는 꿈의 설정은 권위자 내지는 부성에 대한 신뢰와 수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꿈꾸니 자신이 먹던 음식을 교수님이 받아 먹었다는 것은 굉장한 친밀감을 느끼게 해주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면 꿈의 보상 기능은 의식과 무의식의 균형에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을 암시하듯이 교수님은 안내자로서 터널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반짝거리는 넓은 바다는 무의식에 대한 탐구와 그 과정을 축복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펼쳐질 고통을 동반한 여정에 대한 보상이었겠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